이러한 비율만 가지고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것을 가지고 수능 정시에서 졸업생이 재학생보다 월등히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대학 입시에서 수능과 정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수험생 학부모이다 보니까 어떤 입시와 관련된 이것저것에서 여러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그럴 때마다 귀가 쫑긋쫑긋해집니다. 그것이 진위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일단 떠나서 내 자식에게 어떤 유용한지 어떻게 유용한지 바로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다른 수험생 학부모님도 마찬가지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IT 시대인 것만큼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정보 속에서 이 어떤 정보가 내 자식에게 정말 유용하고 꼭 정확하고 필요한 것인지 찾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수능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수능은 졸업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재학생은 정시는 안 되고 수시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니까 수시에 올인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죠.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 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입니다. 이것은 재작년 수능의 결과입니다. 수능을 출제하고 관리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자, 이 자료에서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어형에서 보면은 재학생과 졸업생의 평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0점 이상의 차이가 나요. 졸업생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수학에서도 수학 가형이나 나형 둘 다 모두 약 10점 정도의 졸업생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는 표준 점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등급만 가지고서 이제 보여지게 되죠. 등급에서 놓고 보면 1, 2, 3등급 상위권의 등급에서 보면 졸업생의 등급 비율은 8.7%, 12.5%, 18.9%처럼 재학생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위 등급에서는 전체적인 평균보다 졸업생은 높고 재학생은 낮습니다. 이것은 수학, 가형이나 나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영어에서 보시면 영어에서도 월등히 졸업생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율만 가지고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것을 가지고 수능 정시에서 졸업생이 재학생보다 월등히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자, 다음 자료를 놓고 보시도록 하시죠. 다음 자료는 좀 더 각 영역에서 인서울을 공략할 수 있는 정시 모집에서 인서울 지원이 가능한 1, 2, 3등급을 기준으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셨던 자료죠. 일단 국어와 영어를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1등급에서 2등급에서 3등급에서 전체적인 합계적으로 봤을 때도 졸업생의 비율이 40.1%, 재학생의 비율이 18.8%, 국어 영역에서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영어에서도 보시면요, 졸업생은 무려 62.6%가 1, 2, 3등급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재학생은 약 40% 정도가 1, 2, 3등급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정말 졸업생이 수능이나 정시에서 월등히 좀 우수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원수를 놓고 보면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원을 놓고 전체 국어를 영역을 치른 학생의 수는 48만 3,068명입니다. 영어를 치른 학생은 48만 1,828명이죠.
이 학생들 중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의 비율에 따라서 한번 나눠 봤습니다. 이것은 뭐 절대치는 아니고요. 추정치입니다. 재학생 비율과 졸업생 비율을 환산해서 적용을 시켜 봤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1등급에서 보면 국어 영역에서 졸업생은 11,809명, 재학생은 11,776명. 큰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2등급과 3등급에서 보면 졸업생보다 재학생이 더 많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역에서도 보면 오히려 1등급에서 졸업생은 16,924명인데 비해서 재학생은 19,346명. 오히려 재학생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죠. 1, 2, 3등급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영어 영역에서 136,460명대 84,756명 재학생의 숫자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조건에서 놓고 보면 졸업생이 재학생보다 수능과 정시에서 월등히 우수하다, 월등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수학에 관련된 자료 한번 보시죠. 수학에서 아까 처음에 봤던 그러한 자료입니다. 자, 이러한 자료에서 졸업생의 비율은 뭐 수학 가형에서 자연계열 학생이죠. 35.8%에 비해서 뭐 재학생은 17.7%, 수학 나형 인문계열 위주의 학생이죠. 자, 졸업생은 37.1%에서 비해서 재학생은 19.4%, 월등히 졸업생이 유리해 보입니다. 여기에 숫자를 대입을 해보죠. 수학 가형을 치른 학생의 숫자는 15만 3,869명이고 수학 나형을 치른 학생은 31만 2,662명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놓고 봤을 때 1등급 기준으로 놓고 보면 수학 가형이나 나형이나 재학생보다는 졸업생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1, 2, 3등급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재학생의 숫자가 수학 가형에서는 19,527명, 졸업생이 15,478명으로 8명으로 1, 2, 3등급 전체 합계 숫자로는 졸업생이 더 작죠. 그 다음에 수학 나형에서 보면 1, 2, 3등급을 합산하면 43,490명의 재학생과 32,595명의 졸업생, 이렇게 놓고 보면 인서울을 지원이 가능한, 정시모집에서 인서울 지원이 가능한 1, 2, 3등급의 영역에서 놓고 본다면 과연 졸업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가?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특히 2020학년도에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이 전체 15명이었습니다. 이 15명 중에서 재학생이 13명, 졸업생은 2명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수능이나 정시에서 졸업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하는 편견, 선입견, 과연 이것이 맞는 걸까요? 그러한 부분들은요, 실제 정시 모집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졸업생들은 이미 전년도 정시 모집 또는 입시에서 한 번에 이 패배를 받습니다. 따라서 같은 1등급이라 하더라도 졸업생 같은 경우는 하향 안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좀 낮춰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물론 뭐 반수생이라고 한다면 이미 학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합격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소신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수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로 졸업생은 재학생과 같은 수능 성적을 가지고 있을 때 하향 안정으로 그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재학생들은 소신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정시 모집에서 같은 성적이라 하더라도 졸업생이 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재학생은 뭐 수시에만 올인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선입견, 이제는 이러한 선입견도 좀 깨시고 자녀의 어떤 준비 정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정시와
수시 입시 전략을